반갑습니다. 화요일은 대경화 라이브 커뮤니티에 공지해드렸던 대로 10시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대구 경북과 관련된 기사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구 아파트 매매가 2주 연속 상승 중입니다. 전세가는 낙폭을 줄이고 있다 라고 하는 기분 좋은 기사가 등장을 했습니다. 매매가가 2주 연속 상승하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서는 매주 주간 아파트 동향을 공개해주고 있죠. 이번주 월요일 8월 14일 우리 이번주까지도 매매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성군이 옥포읍과 구지면 신축 위주로 상승을 좀 보였고요. 중구도 남산 대신동의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구 아파트 매매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1년 11월 셋째 주에서 하락 전환한 뒤에 91주 만인 지난 7일에 상승세로 돌아섰고 현재까지도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수치가 꾸준하게 좀 이어질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로 우리의 초점이 좀 맞춰져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매매가가 계속해서 올라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입지에 따라서 좀 상이한 부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꾸준하게 지속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기억하셔야겠고요. 이 관성이라고 하는 게 부동산 시장에는 항상 있는 부분이니까 이 관성이 어디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 역시 체크를 해두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KB 부동산의 지표들을 참고자료로 많이 사용하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이제 KB 부동산에서 데이터 허브라고 하는 것들을 출시해서 우리가 통계 자료를 좀 더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해주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KB 통계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여기에서 주택가격 동향조사 들어가면은 주간별로 또 월간별로 아파트의 매매 지수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수의 정리들이 있는데, 보시면은 이제 주간 대구 같은 경우에는 84.816으로 KB에서는 약간씩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 확인하실 수 있겠고, 플러스를 눌러보면은 구별로 수치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대구의 중구 같은 경우에는 82.625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7월 31일 주간 뒤로 꾸준하게 상승을 전환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정도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 타구들은 아직까지 엄청나게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간의 시황 변화들에 대해서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시장 동향도 자주 체크를 하는 편인데요. 시장 동향에서 설문조사 들어가면 주간 매수 우위 지수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매수 우위라고 하는 거는 소위 말해서 이제 매수자가 우위인 시장인가 매도자가 우위인 시장인가 하는 부분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보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는데, 주간 매수 우위 지수 매주마다 변하는 것들을 체크하면 현재 시장이 어떤 사람들이 좀 더 우위에 있는가를 느낄 수 있겠다라는 거겠죠. 보시면은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는 매수자가 많진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적은 수치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매수 우위 지수 같은 경우에는 17.10으로 주간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7월 들어서도 꾸준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8월 넘어오면서 휴가 다 다녀오시고 다시 매수로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매수 쪽에서 엄청난 반응이 있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매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심리가 좀 안정됐다라고 보는 쪽이 조금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매도자들이 약간씩 거두어 들이거나 내가 사전 점검해보니까 이 정도 신축, 이 정도 가격, 이 정도 분양가면은 타 지역 대비했을 때 괜찮은 것 같아 하는 심리들이 번지기 시작하면서 그냥 등기하고 월세 놓고 끌고 가보자 하는 심리들로 조금씩 번져가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 한 번씩 파악해보시고 실제로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 나와있는 개념들을 조금씩 공부해 나가시다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더 시야를 넓히실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경화 고민상담소, 여러분도 고민 있으시면 대구경북아파트 네이버 카페 고민상담소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이야기 해보도록 하죠. 요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3년 12월에 현재 전세 만기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한 3개월 정도 남았네요. 또 내년 9월, 24년 9월에 둘째 아이가 태어날 예정이다. 23년 9월에 둘째 아이가 출생 예정인 것 같습니다. 23년 9월에 둘째 아이가 출생될 예정입니다. 네 가족이 될 예정인데 23년 12월 현재 전세 만기를 앞두고 이사를 좀 해보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매매를 한번 해보겠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등장한 지역이 태평로입니다. 태평로. 중구의 태평로고요. 태평로를 매수하고 싶습니다 라는 의견이 첫 번째였습니다. 태평로 중에서도 희망하는 단지가 두 군데가 있으시니 바로 대구역 제일풍경채와 힐스테이트 대구역,
요 두 단지가 되겠습니다. 이 두 단지의 금액대를 생각해보면 대구역 제1풍경채의 금액이 모두 금액이 5억 정도 들어가고 힐스테이트 대구역이 모두 금액이 한 5억 5천 정도 들어가니까 이분은 대략 한 5억대에서 신축을 들어가고 싶으시구나 라는 맥락으로 이해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어주셨습니다. 최대 부대 비용을 포함해서 5억 5천에서 5억 7천 정도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어떤 뭐 신용대출을 받든 대출적인 부분을 활용하시든 주택담보대출을 끼시든 여러가지를 종합해봤을 때 5억 5천에서 5억 7천 정도 집을 매수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대구역 제1풍경채나 힐스테이트 대구역이 입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니까 한 번쯤은 고려해볼 만한 금액대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볼 수가 있겠죠. 두 단지가 어떠한가에 대해서는 이 질문이 다 다루어진 다음에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고요. 자, 근데 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vs가 중요하죠. 이거랑 비교를 해야 될 대상이 있는데 자, 바로 여기입니다. 4억대 수성구 구축. 야, 4억대 수성구 구축이랑 5억대에 있는 태평로랑 비교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사실 쉽지 않은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이 고민은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4억대 구축 중에서도 고르신 단지가 있는데 바로 만촌 메트로팔레스와 황금 롯데캐슬 이렇게 두 개의 단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두 개의 단지 금액이 얼마일까 이제 적어주시진 않았지만 제가 한번 싹 봤는데요. 메트로팔레스는 3단지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 4억 2천에서 5억 정도 보여주고 있고요. 메트로팔레스는 네, 여기 있죠. 네, 만촌 이마트 근처에 있습니다. 그리고 황금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는 제가 1단지를 봤습니다. 1단지가 거주하기에 요건이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여드렸고 현재 금액이 4억 9천 저층에서부터 6억 원까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단지를 놓고 비교해봤을 때 어디가 좋을까요? 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총 등장한 단지가 4개가 되겠네요. 첫 번째는 태평로에서 대구역 제1풍경채와 힐스테이트 대구역,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만촌 메트로팔레스, 네 번째로는 황금 롯데캐슬 이렇게 4개의 단지가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고민을 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남편분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신축 구입을 해서 시세 차익을 낸 다음에 수성구의 구축으로 가도 전혀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한편 또 이제 작성해주신 분 아내분의 의견은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괜찮을까? 그래서 오히려 지금 구축을 들어가서 돈을 좀 세이브 해두는 게 또 현재 일을 하고 계시지만 출산 이후에 일을 못하게 되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이 감당이 가능할까 하는 부분으로 여쭤보시는 것 같습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5억 5천에 태평로를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4억대의 수성구 구축을 들어갈 것인가 이렇게 중요한 질문을 놓고 여러분들에게도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0.5억의 태평로냐 아니면 4억대 수성구 구축이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정답은 정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요게 이제 어디에다가 이 기준을 조금 더 두느냐에 따라서 결론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표 참여해주신 분은 69분이고요. 황금 롯데캐슬이 40% 그리고 힐스테이트 대구역이 31% 들어와서 황금 롯데가 40%를 차지했습니다. 1등은 황금 롯데캐슬이 되겠네요. 자, 이게 되게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질문이 보니까 이제 5억 5천의 태평로와 4억대 수성구 구축이지만 황금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금액적으로 봤을 때 그 금액에 들어갈 수는 없죠. 4억대는 아니다 라는 것이 그렇죠. 4억 9천은 1층이니까요. 네, 그런 부분에 약간의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금액적으로 그리고 내가 어느 쪽에 좀 더 중점을 둘까 하는 부분으로 생각해 봤을 때 고민이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게 여러분들의 의견에도 반영이 된 것 같다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황금 롯데캐슬 1단지는 좋은 단지죠. 좋은 단지입니다. 황금동이 또 학군적인 측면에서 범어동에 인접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유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현재는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과거의 가치 흐름을 이어가던 단지들 중에서 황금 롯데 1단지가 현재 조정폭이 좀 있으니까 4억 9천 같은 거는 거래해도 괜찮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주하는 부분에서 약간 그런 거 있죠. 나 황금동에 살고 있어 라고 하는 부분도 유리한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려운 점은 캐슬 골드파크의 저층을 가려고 해도 5억 중반의 가격을 줘야 한다라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 시세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 된 건 맞습니다. 2023년 5월에 최고 실거래가가 6억 원인데 사실 황금동 6억이면은 저는 괜찮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금액적으로는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비단 저만의 생각이 아니고 6억 원 언더에서 거래가 많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유의미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 6억 원 언더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2006년에 지어진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6억이라고 하는 이 금액을 오랫동안 지켜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입증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2006년이니까 이제 3년 더 있으면은 20년 차에 들어가게 되겠네요. 한편 이제 힐스테이트 대구역도 많은 투표를 받았는데요. 힐스테이트 대구역 그죠? 좋은 신축 단지입니다. 굉장히 좋고 이 신축 단지 그리고 힐스테이트 대구역이 가지고 있는 전용 84에서 정말 깡패 같은 서비스 면적, 이게 굉장히 유의미한 구성이라고 생각해요. 면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넓게 빠져있고 이게 4베이 판상형에서 나올 수 있는 구조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크죠. 그 특징은 이제 3면 발코니에 숨어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나중에 여러분들도 공부하시다 보면은 이런 포인트들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델하우스 갔을 때에도 야, 이렇게 크고 팬트리가 많고 거주하기에 좋으면서 거의 영구조망에 가까운 이런 단지가 있을까? 그리고 힐스테이트 대구역 분양 당시에만 하더라도 대구역이라고 하는 확정적인 교통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이 7억 후반대의 금액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부분이었고, 분양권 상태에서 7억 후반의 실거래가가 찍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어디가 좋은가 하는 부분으로 전철이 되는 것 같습니다.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제 힐스테이트 대구역 같은 경우에는 완전 최신축인데 황금 롯데 같은 경우는 20년 차를 바라보고 들어가야 되는 곳이니까 이게 어디가 좋은가 하는 부분으로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라면, 저는 자녀가 있는 부모니까 황금 롯데캐슬 쪽에 조금 더 마음이 가긴 합니다. 사실 그렇긴 한데 근데 이제 질문자분의 상황에서 5억 5천에서 5억 7천이 사실상 한도의 금액이었다 보니 이 부분이 좀 부담되실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황금 롯데에서 저층이 괜찮다라고 하시면은 5억 초반도 갈 수 있겠으나 힐스테이트 대구역에도 4억대의 금액들이 현재는 존재하거든요. 물론 여기에는 확장비가 빠져있는 금액이겠지만 한 5억 초중반으로도 충분히 접근을 할 수 있으니 금액적으로는 사실 나쁘지 않다 정도의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힐스테이트 대구역이 이제 계약금 15%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분양권을 계약할 때 금액이 좀 들어간다는 부분이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만 그래도 충분히 괜찮다 생각이 들고, 사실 태평로에서 이제 힐스테이트 대구역과 또 힐스테이트 도원 센트럴이라고 하는 두 개의 단지가 힘을 계속해서 이끌어갈 단지라고 해봤을 때 힐스테이트 대구역이 가지고 있는 장점 역시도 뚜렷하게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신축 아파트에 산다라고 하는 게 생활 편의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좋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직주라고 하는 부분도 중요한 것 같고, 또 엘리베이터에 에어컨 있느냐 이런 것도 중요한 부분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만큼 점점 더 이렇게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시야, 눈 이런 게 높아졌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좀 사소하게 바라볼 수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좀 디테일하게 정말 세세한 것까지 바라보게 되는 그런 기준이 높아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신축이자들은 효과, 신축의 이 금액의 변동성 이런 것들이 메리트가 되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대수가 충분히 유입되었을 때 어떠한 발전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백스님의 궁금증 함께 한번 풀어봤고요. 여러분들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이렇게 대경화 카페에다가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에 한 번씩 할 거니까요. 매주 화요일 10시에 이렇게 다루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구성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대구 경북 아파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다들 건강하시고 마지막 여름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들 잘 사요.